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이 날씨에. 안녕하세요. 40대 암환자 대표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이 얼마나 기다려온 휴가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를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휴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어디로 가시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휴가를 못 갔는데요. 더워도 너무 더워서. 네. 지난주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상에, 일사병에, 열사병에 집 밖은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은 홈캉스족이라고 그게 늘고 있다고 해요. 홈캉스? 네, 그러니까 사람 많고 되게 비싼 휴가지 북적북적 거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휴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혼자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영화 보고 이렇게 좀 쉬는 거. 근데 그 홈캉스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호캉스가 있대요. 호캉스? 예, 호캉스가 호텔 플러스 바캉스. 휴가를 호텔에서 패키지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호텔 안에 있는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호텔 안에 있는 뭐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동안 고생을 했던 나를 위해 어떤 작은 사치를 한다. 뭐, 이런 개념? 아니, 암 환자들은 이런 휴가철에 아까 고생한 나를 위한 작은 사치? 호캉스라고 했는데, 짐 싸고, 물건 챙기고, 가는 거는 똑같은데, 같은 호로 시작하는데, 누구는 호텔로 가고, 누구는 호스피탈, 병원으로 가고. 내가 암이라니 우리 제 3편 기억나죠? 네. 어서 와! 수술은 처음이지! 짐 싸들고 수술하러 우리는 병원 가는데,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호캉스. 남의 얘기 같네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호캉스가 휴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좀 이 시기가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치료하기도 힘든데 폭염과 무더위 속에 암 환자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릴 때는 물놀이 하고 나서 수박 먹고 선풍기 앞에서 선풍기 왼쪽 오른쪽 돌아갈 때마다 이거 하고 다녔는데 놀다가 피곤해서 뻗어 자고 그냥 바람이 이게 문만 열어놔도 시원해서 잘 잤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더워요. 에어컨 없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실외기에서 다 더운 바람을 내뿜잖아요. 그래서 밖에가 더 더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에어컨이 있어서 습기도 없애주고 시원하고 참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너무 낮은 온도에서 계속 냉방을 하게 되면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네,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참 곤욕인 게 땀이 막 뻘뻘 나잖아요. 제가 광천수 뿜어 나오듯이 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뻘뻘 나다가 그래서 에어컨을 막 세게 틀어요. 근데 갑자기 급격히 추워져요. 맞아. 그러다가 막 오들오들 떨다가 또 확 열이 나고 이게 되게 좀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긴 한데 저는 수술하고 위는 덥고 아래는 요즘은 추워요. 몸이 몸이 네. 부분 사람이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수술 후 발목 그다음에 발까지 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발은 찬데 만져봐요. 찬데 그래서 지금도 양말 신고 있잖아요. 그 부위별로 몸의 온도차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겨울이 물 덮고 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에어컨 켜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쩔 때는 에어컨을 꺼도 너무 추워가지고 두꺼운 이불을 꼭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면서도 확 더워지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불 걷어차고 에어컨을 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이렇게 두는 게 그때그때 이제 체온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겨우 이제 숙면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해야 되나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U자 베개가 있어요. 네네. 그 U자 베개를 이제 발에다가 대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약간 두꺼운 이불, 오른쪽에는 이제 얇은 이불을 두고 그다음에 추울 때는 이제 왼쪽 이불 덮고 더울 때는 이제 오른쪽 이불 덮고 그다음에 이제 발에는 그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종 일어날까 봐 다리를 올려놓고 있고요. 팔 같은 경우는 이제 림프 부종 때문에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기 위해서 쿠션을 두고 또 혹시 오른쪽을 누울 때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조그만 비계 하나 대고 보면 침대 위에 거의 뭐 비계로 누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의 요새급인데요. 이렇게 베개로 쌓여져 있는 요새에 쏙 들어가서 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는 주무시는. 뭐 되게 얌전하게 자니까 이걸 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할 길이 네. 없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좋긴 하지만 전기세 이런 거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에어컨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을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온도를 2, 3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 되고 나서 불면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실내 암막 블라인드로 바꿨거든요. 또 여름철이나 겨울철 뽁뽁이 네. 있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UV 그 자외선 차단되는 뽁뽁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저희가 붙여줬는데 실내 온도를 2, 3도 낮춰주는 이런 효과가 있대요. 겨울에는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술 마실 때는 또 술 얘기네. 네, 그 페트병 맥주 네네. 1.5리터짜리 페트병이 약간 갈색병이 좀 네. 두껍잖아요. 그거를 이제 맥주를 다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요. 씻어서 그 물을 3분의 2 정도 채워 넣어요. 채워 놓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한 2, 3일 정도 꽝꽝 얼려요. 네. 꽝꽝 얼려서 꺼내서 신문지를 싸고 또 비닐로 싸고 그다음에 두툼한 수건을 감아요. 네네. 그 찜질방 가면 이제 양머리 하듯이 그 병의 그 밑에 위에를 이제 꽁글로. 머리끈으로 네. 감아 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에다가 끼고 옆구리에 끼고 자면요. 아침까지도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축축해지거나 좀 그러지 않아요? 이부자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문지 감고 그다음에 그 위에 비닐 감고 그 위에 수건을 감고 아주 역시나 집요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면 먼지 때문에 요즘은 저 인후두염 있어가지고 그 목이 아파서 또 온몸의 또 온도차가 달라서 잘 에어컨을 안 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까 실외기들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에어컨을 켜게 되는데 선풍기만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언 페트병을요 그 선풍기 뒤에 보면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모터가 달려 있는데 모터에 맞춰가지고 네. 언 페트병을 두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그 선풍기가 이제 공기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박 PD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 팔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서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선풍기 위에 이제 모터에 이렇게 딱 맞게끔 올려서 물을 이제 4통 정도 얼려서 그 안에 싹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풍기 얼음통이 있더라고요. 물이 흘러가고 감전되면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냉방기기 적정 온도가 26도에서 28도라고 하는데요. 아니, 솔직히 26도, 28도는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그죠? 근데 공공기관은 이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가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거의 밖이나 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폭염일 때는. 근데 반대로 은행은 너무 추워서 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더위 피하는 데는 은행이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의 휴가지이죠, 은행. 에어컨은요, 트는 것보다 청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에 에어컨을 쓰고 나서 청소를 한번 하고 랩으로 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으로 커버를 씌워서 놓거든요. 보관을 하거든요. 네. 박 PD님처럼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필터에 먼지가 있으면 호흡기가 약한 암 환자들한테는 더더욱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호흡기 질환에 이제 노출될 수도 있고, 항암 이후에 머리털도 다 빠졌지만 이 안에 속 안에 코 안에 이런 작은 미세한 털들도 다 빠진 것 같아요. 느낌에. 네네. 그래서 먼지에 되게 민감해요. 에어컨을 오랜만에 틀면은 되게 퀴퀴한 냄새 나잖아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냄새 자체가 뭐 청량하거나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잖아요. 틀기 전에 청소를 꼭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필터를 떼 보시면 이렇게 묵은 먼지가 딱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필터는 세제를 푼 물에 한 30분 정도 담궜다가 솔로 이렇게 싹싹 닦으시면 아주 깨끗하게 다 닦이거든요. 이미 에어컨을 올 여름에 다 틀고 계시겠지만, 네, 한 번씩 이렇게 필터를 떼가지고 그 상태를 점검하셔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릴 때도 바짝 말려서 다시 사용하셔야지 덜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집안 그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공기 중에 분무기로 물을 찍찍찍찍 뿌려요. 네. 그러면 이제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게 열기를 이제 가져가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랑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한번 걸레질을 고참에 또 한번 해주는 거죠. 네. 네. 이때 짧은 시간에 약 2도 정도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배우들이 공연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무대에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흠뻑 뿌려놔요. 이제 그렇게 하면 박 PD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대 위에 먼지를 이렇게 다 가라앉힐 수도 있고 무대가 조명 때문에 되게 건조하고 뜨겁거든요. 그 공연이 시작되고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엄청 건조해져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만약에 세트에 커튼 같은 게 달려있으면 진짜 커튼을 흠뻑 젖을 만큼 다 뿌려놓거든요. 관객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미리 다 뿌려놓는데 올해는 못 가더라고요, 그게. 조명 자체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런 팁들이 있죠, 저희가 살아남기 위한. 암 환자에게 가장 친숙한 것, 혹은 나의 또 다른 친구, 바로 약인데요. 약도 상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는 알았죠. 왜냐면 써 있으니까. 네. 팟캐스트 하면서 진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약을 괜찮겠지 하면서 드시는 저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막 두통약, 펜잘 뭐 이런 거 막 그 타이레놀 이런 거 사게 되면 6개짜리 네,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럼 하나 먹고 그냥 대충 어디다가 던져놓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있으니까 먹고는 했거든요. 여름철에 보관에 주의해야 되는 약들이 주로 항생제 종류인데 또 특히 어린이가 먹는 시럽류에 이게 냉장 보관을 꼭 해야 되는 약들이 있대요. 저도 요즘 그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감기인 줄만 알고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후두염이라고 해서 그 처방을 해주셨는데 코프 시럽 이런 점 약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받아가지고 그냥 차게 먹어야지. 그래서 전체를 귀찮으니까 그냥 다 냉장고에 넣어버렸어요. 약 봉지채로. 그런데 이제 약을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해서 항생제와 같이 처방받은 다른 감기 시럽제, 해열제를 박 PD님처럼 그냥 봉투채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액상 형태 해열제를 낮은 온도에 오래 보관하면 약 성분과 물이 분리가 되고 뒤엉켜가지고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니 그 항암제 때 처방해주는 약 같은 경우는 왠지 자세하게 듣고 약사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세히 듣고 네네네 이런데 이런 감기약 뭐 이런 약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대충. 왠지 약은 이렇게 수분기가 없고 딱딱하게 밀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왠지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약도 먹는 건데 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연고나 안약의 경우는 여름철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약은 한 번 쓰고 나면은
아깝잖아요. 네. 다 쓰지 못하고 또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식염수도 음. 마찬가지고. 근데 아깝다고 언제 열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약을 다시 쓰는 거는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연고는 개봉하고 6개월 이내, 그리고 안약은 한 달 이내에 소비를 다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일회용으로 나오는 왜 인공 눈물이라든지 일회성 약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연고를 바르시거나 안약을 쓰실 때는 반드시 깨끗한 손으로 사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할 때는요, 약이 정말 많았어요. 그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죠. 통증 참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 먹죠. 또 입안 구강 관리를 위해서 탄툼 뭐 이런 거 처방받은 거. 너무나 약이 많은데 다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저 가지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렸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오래된 약이나 변질된 약은 약국에 가져가시면 안전하게 폐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셔서 안전하게 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약 폐기에 대한 인식이 잘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국에 가서 버려야 된다는 거는 아프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국 가져가서 하시는 분은 아직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먹던 약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약도 한번 대청소를 해봐야겠어요. 저희가 늘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줄 더 추가를 해야겠어요. 약은 약사에게, 오래된 약 폐기는 약국에서! 여름 불청객, 모기 있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 모기가 많이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많이 없는데 저는 며칠 전에 물려가지고 근데 특히 꼭 모기가 물면 이게 손가락, 발가락, 여기 눈꺼풀, 여기 귀 여기 이런 데 물리면 정말 신경 쓰고 막 짜증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 물리면 진짜 짜증나요. 근데 모기가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근데 보니까 올 여름에 너무 폭염이라서 모기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자취를 감췄대요. 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올해 또 특히나 장마도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웅덩이가 없어지니까 모기 유축이 잘하지를 못했고 또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도가 27도씨 안팎인데 30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면 여름잠에 빠진대요. 그리고 이제 15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겨울잠을 자고. 지금은 모기가 활동하기에 너무 더운 거죠. 애들이 자고 있구나. 네. 근데 요즘은 방충망이 있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모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더워서 잠들기 힘든데 모기, 뭐 헌혈한 젠 치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유방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절제한 팔에 림프를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한 팔에는 주사, 체열, 혈압도 다 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의할 게 상처, 모기, 벌레 물리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데 림프 부종 때문에 수술한 팔에 모기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모기 물릴까 봐 주의를 하죠. 제가 주의한다고 모기가 와서 안 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모기를 제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물리면 부종 올까 봐. 이제 부종이란 게 그 고무장갑에 바람을 후 불어넣은 것처럼 손이 그렇게 부어요. 근데 한 번 부으면 평생 예, 그 손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림프 부종이 좀 수술한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조금 두려울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철 집 안팎 모기 방역 작업에 힘을 쏟는데 집 밖에 나갈 때는 모기 퇴치제를 이제 옷에나 이렇게 뿌려요. 그다음에 요즘엔 또 이제 뭐 약국에서 파는데 모기 기피제 팔찌가 있거든요. 네네. 손목에 차고 다니죠. 근데 그 이제 손목에 차고 다니는 이제 모기 기피제 약은 페퍼민트 오일이나 시트로넬라, 유칼립투스, 라벤더 싫어하는 향을 팔찌에 담아서 야외 활동 시에도 모기가 물리지 않게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항상 긴팔 입고 다닙니다. 또 집안에는요. 허브 식물을 키우거든요. 근데 아프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암 환자 되고 나서 저는 이제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이름도 있어요. 애들한테 다. 그래서 특히 이 반려식물한테는 남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들 입 닦아주면서
아, 내가 이랬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뭔가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 식물을 키우는데 공기 정화에 좋고 또 허브 향이 나는 모기 퇴치까지 해주니까 그다음에 저의 또 속마음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네요. 저는 식물이랑 친하질 않아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키우면 다 죽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삽니다. 밤에는 모기 때문에 잠 못 자죠. 그리고 또 낮에는 하루 종일 더위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특히 암 환자는 암 자체로 또 혹은 또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요법이나 또 방사선요법 등으로 인해서 식욕이 또 떨어지고 또 네. 설사라던가 또 많은데 암 환자들의 식욕 저하나 설사는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암의 재발과 또 진행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대요. 그래서 네. 찬 음식 같은 경우는 피하고 여름철 생식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입맛 없어지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입맛이 없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사선 치료할 때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그게 방사선 치료의 한 가지의 부작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치료 중에 밥을 못 먹으니까 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살 빠지면 안 된다고 진료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식사 대용으로 이제 환자분들 드시는 영양제를 처방을 해주시면서 밥도 먹고 이것도 먹으라고. 근데 저는 살다가 살 빠져서 문제가 됐던 게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는 겨울이라서 뭐 날씨 때문에 밥을 못 먹고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요즘 방사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중고를 겪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암이나 방사선은 이제 약 종류라던가 투약 횟수, 암의 종류, 암의 기수 따라서 뭐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구역이라던가 구토, 오심 등이 있는데 항암 때 입맛이 없었어요. 살고자 하니까 그냥 그 마음으로 먹었지 뭐 다 싫고 귀찮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으로 식욕 돋궈주는 약 또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별 약이 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식욕도 없었지만 또 냄새에 민감해가지고요. 집에서 요리를 거의 못해서 나물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역겨우니까. 근데 고기는 이제 고기가 냄새 나서 못 먹겠고 야채는 풀 냄새가 나고 튀김은 뭐 기름 냄새가 나고 그 매콤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고춧가루 이제 한 톨만 들어가도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불났거든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운 음식만 드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개인차가 크네요. 같은 네. 약을 했는데도 같은 약을 했는데도 네, 다를 수 그렇더라고요.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좀 요리를 좀 잘해요. 아시죠? 네. 네, 손도 좀 빠르고 그래서 만드는 거를 잘 하다가 보니까 저희 언니가 저 항암 때 잡채를 해준대요. 네네. 잡채 그래서 겨우 입맛이 돌았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줘요. 네. 2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아니 암 환자는 제때 시간 맞춰갖고 먹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에 흰자 그냥 뒤집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속도 쓰리고 뭐든 먹어야지 또 약을 먹잖아요. 네네. 막 있는데 한 5시간 6시간 걸렸나 봐요. 그때 언니가 탁 차려주는데 한 젓가락 먹고 울었어요. 그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저희 언니가 요리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프니까 이제 요리를 했는데 저희 언니 특징이 있다면 음식이 그 무치. 예. 재료들 그 본연의 맛을 어떻게 그렇게 잘 살리는지 소고기는 소맛이 나고 야채는 풀맛 나고 당면은 고무줄에 그냥 막 기름 간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힘들어. 항암으로 이러다가 내가 죽지 싶은데 제가 언니가 차려진 그 음식 먹으면서도 내가 이거 먹다가 죽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찡한 게 원래 요리를 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을 위해서 그 잡채를 4시간, 5시간을 만들면서 얼마나 우왕좌왕하셨겠어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드시고 우셨으니 되게 맛있어서 감동해서 울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맛없다고 하셨어요? 표정에서
그리고 얼마나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혼자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호강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반찬 같은 거를 만들어다 주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사실 혼자 차려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처음에 암 처음 진단받고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멘탈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나는 밥할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햇반을 하나 까가지고 겨우 먹는데 그거를 반 공기도 못 먹고 또 치워놓기도 귀찮고 햇반 위에다 그냥 접시로 덮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가 그리고 저녁 때 그냥 그거 남은 거 한 공기 겨우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그냥 먹었지 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식욕이 없어지니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저도 뭘 먹어야지 이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오늘 지금 점심을 먹으면서 내일 모레 저녁 때까지 뭘 먹어야지 이 계획이 다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항암을 하면서 음식을 못 먹었으니 근데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아니 이놈의 호르몬제는 왜 이렇게 저는 입맛이 도나 몰라요. 요즘 너무너무 인생을 재미지게 사는데 점점 무거워지고 있죠, 저는. 아니 근데 항암 때 입안 없을 때 새콤달콤한 거 드시면 입이 개운해서 좀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뭐 항암 때 가려서 먹어야 된다, 뭐 많은 얘기들 하는데 이때는 가려 먹는 것보다 체력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는 게 좋아요. 근데 특히 회 같은 거는 나름식만 피하고 돈가스든 뭐든 먹고 싶은 대로 땡기면 다 드시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두세 시간마다 나눠서 여러 번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매운 음식이 이제 땡기셔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 매운 음식 안에는 캡사이신이라든가 시니그린 같은 성분이 있어서 위 점막을 좀 자극을 해요. 복통, 속쓰림 증상을 이제 유발하고 또 이제 튀긴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하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또 혈류의 점성을 또 높여가지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고 하니까 요런 음식은 피하시고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체력이나 기관들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 환자한테는 영양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찬 음식 뭐 이런 거는 피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드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암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식중독에도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들어오면 손도 잘 씻어줘야 되고요. 냉장고 안에 특히 예?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깨끗하게 이제 닦아주는 거. 에어컨도 청소해주는 게 중요하듯이 냉장고도 겉에 손잡이도 좀 잘 닦아주시고요. 안에도 잘 닦아주시고 장기간 보관되는 거는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야외에서 노출된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드시는 것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또 섭취할 때는 충분히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냉장고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냉장고를 통째로 버려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여름철에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무기력해지거나 피곤해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쉬는 것보다는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암 치료하시면서 대다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 PD님이 그 전에 한번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폭염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6시 이후에 바깥 운동도 좋지만요. 저는 너무 더우니까 꼭 바깥에서 하는 운동을 고집할 필요 없이 집안에서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탄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냥 뭐 다리 꼼지락꼼지락 가만히 안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몸을 계속 움직여 주는 거. 근데 운동이 이제 한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저 게을러져가지고 운동 안 한 지 전 몇 달 됐거든요. 진짜 저 같은 불량 암 환자 찾기 힘들걸요. 네, 저는 이제 곧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요즘은 집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 같은 곳에 찍어가지고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뭐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 그럼 유튜브에 뭐 스트레칭, 뭐 요가,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뭐 다양하게 시간별로, 뭐 부위별로, 뭐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혼자 하긴 힘드니까. 전 또 장비 부심 있어가지고 각종 그 운동기구는 다 샀잖아요. 네. 샀는데 있어도 안 하게 되는 거. 저도 홈 트레이닝 한다고 뭐 롤러나 여러 가지 사놨는데 지금 저기 잠자고 있어요. 모기처럼 여름잠에 빠져 있어요, 그 아이들. 9월까지는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록적인 폭염에 건강 해치지 않게 여름철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PD와 황 배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암 투병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 뭐 암에 대한 궁금한 점, 암 환자가 사는 이야기 등 어떠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팟빵 저희 채널에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이메일 영문으로 박PD와 네이버.com 그리고 황배우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에서는요, 내가 암이라니로 검색하시면 저희와 좀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암 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